헬로티비 뉴스 경인입니다. 2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85명을 기록한 가운데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76%를 넘었습니다. 개천절 연휴를 앞두고 확산세가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부천시와 김포시가 10월 1일부터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에서 제외된 시민을 대상으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25만 원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인천에서 한 30대 외국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버젓이 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됐습니다. 지자체 CCTV 관제센터가 시민의 밤길 안전한 귀가를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 귀가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목탈 때 자주 찾게 되는 탄산음료 너무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되겠습니다. 20대 중국 남성이 콜라 1.5리터를 10분 만에 마셨다가 장기에 가스가 가득 찬 채로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청년은 콜라를 통째로 마신 뒤에 6시간이 지나 배가 부풀어 오르고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장과 간 사이에 혈관에 가스가 찬 게 발견됐고 결국 간이 손상돼 치료 18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중국의 의료진들은 급하게 콜라를 마시는 바람에 가스가 장기에 쌓인 걸 사망 원인으로 분석했는데요. 영국의 전문가들은 콜라 때문이 아니라 박테리아 감염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네,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겠지만 어찌됐든 탄산음료 좋아하시는 분들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지난주 이후에 두 번째로 큰 규모인데요. 네, 당분간 확진자 증가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방역당국은 예정대로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자, 취재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 네, 다소 주춤하나 했는데 확진자 수가 또 늘어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29일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2,885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 중 77%가 수도권 확진자인데요. 수도권에서만 2,19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날 서울 확진자는 1,000명을 넘었고 경기 확진자 수도 989명으로 1,000명에 가까웠습니다. 인천에서도 151명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확진자 수는 주 초반인 지난 27일과 28일에는 1,000명대에 머무르다 주 중반부로 접어들면서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는데요. 수도권 최다 기록이 나온 지난 25일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특히 다음 달 초 개천절과 한글날을 포함한 짧은 연휴가 두 차례가 있어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가을 행락철이기도 한 이번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당국은 일단 이번 주 방역 관리에 집중한다면서도 돌아오는 연휴에 모임이나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일선 지자체에는 가을 축제나 행사를 최소화해달라고 권고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빠르면 다음 달 말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식화했습니다. 자, 이 위드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가 되면 우리 일상에서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나요? 네, 정부는 확진자가 더 늘지 않고 하루 3,000명대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면 10월 말에서 11월 초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이른바 백신 패스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는 접종 완료자나 음성 판정자, 코로나 완치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허가증 같은 건데요.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 백신 미접종자는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만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네, 위드 코로나에 앞서서 이번 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여부에도 좀 관심이 쏠립니다. 어떻습니까? 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은 이번 주말까지인 10월 3일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번 주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확산세를 고려할 때 방역 단계를 낮추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이 사실상 위드 코로나의 전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에서도 여러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예,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다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거셉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3천 명대를 또다시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대유행 다시 왔다고 해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이제 코로나19는 이제 이동량이 증가하는 곳에서 유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석 연휴 동안 좀 수도권의 이동량은 감소한 반면에 비수도권 이동량이 좀 크게 증가를 해서 전국 단위 이동량은 사실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의 4차 대유행은 이제 미접종자 중에서 활동 반경이 넓은 젊은 층에 의해서 지금 주로 주도가 되고 있는데 이 젊은 층은 사실 확진돼도 무증상이나 경증인 경우가 많아서 본인도 코로나19에 걸렸는지 모르는 그런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사실 추석 연휴에 고향 방문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지금 유행이 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유행이 확산돼서 그 확진자 수 규모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위드 코로나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이 확진자 마지노선에 대해서는 3,500명 수준이라는 뜻도 전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 뭐 단계적 방역 완화라고도 부르는 이 위드 코로나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좀 완화해서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그런 상황에서 경증 환자 뭐 관리보다는 이제 중증 환자를 잘 치료해서 치명률을 낮추는 피해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델타 변이는 한 사람이 5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높은 그런 전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와 같이 그 예방접종 완료자가 82%까지 이렇게 높은 나라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완화했더니 인구 570만 명인 나라에서 하루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인구 비례로 하면 뭐 하루 2만 명 확진자가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할 수도 없고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용성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와 그 방역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급격하게 완화했을 때는 사실 확진자 수 증가가 불가피하고 그 규모가 생각보다 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뭐 위드 코로나 시점을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또 국민들의 경각심을 낮추고 또 그 시기에 실제로 그런 그 위드 코로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실망도 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유행을 잘 관리하면서 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백신 패스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해외 사례를 볼 때 효과적인 대안책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 프랑스나 네덜란드 같은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 백신 패스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신 패스는 이제 접종 완료자나 코로나19 완치 음성 확인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백신 패스를 이제 발급을 해서 다중이용 시설을 자유롭게 입장을 허용하거나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해주는 그런 뭐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인데요.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는 사실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시를 해야만 이제 뭐 다중이용 시설 출입이 가능한 뭐 그런 상황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미접종자들은 일상생활에 좀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백신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일단 뭐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중증이나 사망으로 진행할 확률이 줄고 돌파 감염이 생기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전이 확보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다중이용 시설 사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뭐 방역적인 근거도 있고 또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이제 미접종자들이 또 이런 부분들에 너무 제약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까지 잘 고려해서 정책을 좀 잘 만들어 보는 것들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시와 김포시가 10월 1일부터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25만 원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10시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요. 10월 1일부터 4일까지는 홀짝제를 적용해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시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시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대상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예, 얼마 전 보도를 통해서 마계 인천이라는 단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뜻 기억하시죠? 네, 맞습니다. 인천에서 흉악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었죠. 인터넷에도 이제 그런 용어까지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는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실제 인천의 범죄 발생 비율을 좀 들여다보면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많은 시민들이 그럼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 지자체들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바로 시민들의 안심 귀가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재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캄캄한 밤, 어두운 골목길은 무섭죠. 특히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가기 위해 골목길을 걸어야 할 때에는 두려움을 억누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천에는 시민들의 안심 귀가를 돕는 앱이 있습니다. 바로 안심인인데요. 치안을 만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비상 버튼을 눌러주면 나의 현 위치와 상황이 지역 CCTV 관제센터로 공유됩니다. 상황을 인지한 관제센터는 곧바로 당사자에게 확인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만약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고 곧장 경찰서에 연결합니다. 안심기간 신청 접수가 되었는데요. 민원인이랑 연락이 안 돼서 출동 부탁드립니다. 주소 알려드릴게요. 부평 4동. 안심인은 인천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든 앱입니다. 특히 안심 귀가 서비스는 부평구와 계양구 등 지역 4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안심하시고 이용 부탁드립니다. 인천인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지역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키워드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자, 대마 재배. 다들 아시겠지만 대마 재배는 불법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30대 외국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버젓이 이 대마를 재배하다가 적발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남성은 대마 씨앗을 국제 우편을 이용해서 밀수를 했고요. 대마 재배를 위해 전용 텐트와 온도 조절기, 환풍기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대마를 기르는 집에서 자녀들도 함께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단속에 나섰던 인천 본부 세관 관계자도 당시의 상황을 보고 대담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남성 결국 법의 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 이전으로입니다. 제 마음처럼 역시 우리 모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뜻 아닐까요? 네, 저도 그런데 이 키워드는 김포의 고용시장 분위기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8월 말 기준에 김포시의 올해 취업자 수는 1,6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가 늘어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년 전과 비교해도 15% 정도가 늘어난 수치인데요. 연령별로 취업 건수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가장 많았고 30대가 가장 적었습니다. 또 1년 전과 비교해서 취업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대는 20대로 무려 51%가 증가를 했는데요. 경기가 살아나는 건지 좀 고용의 질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로 이 추석 대목이라는 글자도 좀 눈에 띕니다. 추석은 네. 이미 지났는데 어떤 소식일까요? 네, 이번 추석에 경기가 좀 활발했다 이런 기사를 좀 기대했는데 내용은 좀 반대예요. 자, 추석 대목을 노리고 원산지를 속여서 농수산물을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한 업체 20곳을 적발했는데요.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체도 있었고요.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곳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